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준비하자 견제 성격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책을 출간하면서 복귀 신고식을 치를 예정인데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합니다. 한 전 대표가 계엄 사태 때 남겼던 말과 비슷해 보이는데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운 날 여기 많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지금 책 제목 설명드린 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184쪽 분량이고요. 오는 26일에 출간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까지 같이 알려졌는데 이 책 내용에는 지난 비상계엄과 또 4월 10일 총선 등 대표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의 경험들을 두루 성찰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될 만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면서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친한계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시국에 스스로 물러났다가 지금 한 2달여 만에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실 걸로 알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가 계엄 상황에서 했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평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으로서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어떤 당내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더 코멘트는 안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다른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어떻게 특히나 이제 전직 바로 직전에 이제 네. 비대위원장이기도 했고 계엄 정국에 탄핵에 일부 찬성하도록 이제 권유했다라는 그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계엄 상황에서도 이제 계엄 해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위헌적이란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던 내용에 대한 명분을 쌓는 그런 책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상존합니다. 그러한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계엄 상황에서 어떤 여당으로서의 그런 당내 의원들을 규합하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앞으로 책 출간 이후에 많은 의원들과 또 당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또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이 책 자체가 출사표의 성격이 강한데 책 제목은 일단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과거 성찰이나 사과의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대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그런 목소리가 아마 저 책에 많이 담겨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이 사실 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것 아닐까요? 그 2달 동안에 과연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뭘 성찰을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분명히 이 12.12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도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약간 상황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후를 해서 좀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요. 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일단 질서 있는 퇴진도 이야기하고 네. 그러다가 체포조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직무정지 쪽으로 가서 결국 탄핵이 됐잖아요. 이 상황이 있다면은 지금 그렇다면 본인의 지금 생각은 어떤지 그것이 일단 궁금을 하고 성찰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물론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이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지금이냐? 윤석열 대통령 아직 그 탄핵 심판 결정 안 났습니다. 이게 그렇죠. 기각이 되면은 조기 대선 없어요. 네. 없는 상황에서 전직 당 대표였고 어쨌든 간에 입장을 달리했지만은 전직 당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서 이 국정 마비 정도의 혼란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결국 극심한 여소야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극심한 여소야대를 만들었을 때 어쨌거나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었고 그래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본인도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은 지금은 저는 시점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이르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을 때야 이 여러 가지 그 여건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주자들은 다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2월 말 이야기 나왔다가 3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지금 출사표를 던지듯이 책을 출간을 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이게 그 연기를 피우고 이런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동훈 대표 지금 내부에서도 이렇게 뜨겁게 네.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당내 국민의힘 내부 속사정도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의 재등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목소리들이, 설명했고 예. 또 다른 이제 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은 또 여기에 반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지금이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죠. 네,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이상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또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예. 일부러 많이 뭐 이렇게 연락드리지 않고 그랬거든요. 생각 저는 가지세요? 지금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재준 의원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죠. 지금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다른 의견 당연히 당내에 존재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채윤 부의장님, 예. 지금 민주당에 몸을 담고 계시지만 이제 바깥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복귀를 하는 부분은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시점을 보고 지금 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성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아니다? 뭐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내에는 다양한, 저희 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뭔가 대통령의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하는 쪽으로 목소리가 너무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미리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로지 야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저런 한 5줄짜리 메시지를 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친윤계가 강하게 반응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좋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두려운 그 보수 진영은 한동훈 대표와 친윤이 똘똘 뭉치는 보수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이 5줄짜리 메시지 갖고도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견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저 정도면은 같이 힘을 합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책을 내겠다라고 한 그 5줄 메시지 갖고 지금 어디 감이 나오느냐, 당신이 성찰을 했느냐, 2달 만에 나오는 게 옳으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저 야당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당도 뭐 내분이 많지만요. 보수당의 내분은 민주당도 적진 않죠? 예, 적진 네. 않지만 저거는 정말 결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정도 메시지도 용인하지 못하는 보수 정당이 괜찮은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할 말씀하십시오. 뭐 당내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친윤 색채가 강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친한 색채가 강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의원님들, 뚜렷한 색채가 없는 의원님들의 평가가 중요할 텐데 저 역시 뭐 여기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네. 여기 그 중간에 있는 의원님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하는 것이 성치훈 부의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어떤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그동안 대표로서 보여주셨던 어떤 행동들, 가령 이제 의원들 텔레방이 이제 공개된 게 물론 이제 대표님이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 측근이 했다라는 것으로 유출된 네. 것, 뭐 이러한 것들, 그런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께서 다시 복귀를 이제 하시고 성찰을 하셨다고 하니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본인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이런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했거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좀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전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현영 의원님 좀 성급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의 말이라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기는 합니다. 예, 어제 권영세 대표가 사실은 발언한 것들이 그동안 권영세 의원 하면은 나름 보수에서의 합리적인 그런 의원으로 평가받다가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발언을 보면은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본인의 유보적인 태도 네.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뭔가 궁색한 답변이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로서 특히나 여당의 대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헌재 40여 명의 의원들이 찾아갔죠. 36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헌법의 권위를 오히려 훼손하고 지금 탄핵 불복에 대한 그런 뭔가 명분을 계속 쌓는 듯한 긍우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분과 자산이라고 하면은 그날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그래도 적극적으로 여당 대표로서 해제를 빠르게 시켰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동훈 대표가 등판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이냐 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는 통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할 텐데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떴던 원인은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짧은 기간에 여당 대표로서 실제로 국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의 정치인 아직은 초짜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를 조금 더 오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대선 주자로서 국민의힘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